동일한 규격, 동일한 기술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기업과 국가가 약속한 기준, 표준. 과거의 표준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도구였다면 오늘날의 표준은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함께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통신호등, 시력검사 기준, 그리고 복사지 사이즈 등 우리의 일상에는 전 세계 표준이 적용된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면 큰 혼란이 발생하겠죠. 그만큼 표준화된 기준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표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예. 계실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사회자님 우리 헌법 네. 127조 2항에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아세요? 헌법 잘 모르겠네요. 네. 예, 그러시죠? 네. 127조 2항에는 네. 국가는 국가표준 제도를 확립하여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헌법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예. 국가의 기본적 책무 중에 하나죠. 예. 그 국가 표준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음. 하면 되겠습니다. 그에 걸맞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표준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표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표준이라는 것이 사실 네. 기본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사회든 국가 경제든 이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야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그 독일이라든가 미국, 영국 등 기술 강국이라고 표현하는 선진국들이 국제 표준을 선점을 통해 가지고 세계 경제를 사실은 주도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US 리더십인 AI라고 해가지고 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미국이 국제 표준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또 선언도 했고요. 또 최근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제조 2025를 넘어서서 네. 중국 표준 2035라는 계획을 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만큼은 네. 그 중국이 세계 표준을 한번 주도를 해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들을 좀 발표를 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표준을 주도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대표적으로는 지난 9월달에 네. 저희들이 그 마이크로 수소 연료 전지의 성능 시험 방법이 네. 대한민국 수소 경제 1호 국제 표준으로 등록이 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가 그 대일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라핀이라든가 은나노 표준 같은 것들도 국제 표준들을 제안을 했었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로봇 청소기에 대한 성능 표준 평가 방법을 국제 표준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그 미국과 경쟁해서 우리의 그 표준이 네. 국제 표준으로 채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표준화 선점 전략을 발표를 하셨는데 예. 이 전략의 간략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고 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우선 그 지난해 6월 달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표준화 경쟁에 나서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목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2023년까지 300개 국제 표준을 제안을 하고 또 60명의 국제 표준 기구의 의장단을 배출하겠다라는 예. 이제 목표를 세웠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좀 전략을 좀 수립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소위 요즘 신산업이라고 하는 그 DNA, 네. 데이터 네트워크, 그 인공지능, 네. 그리고 이제 빅3라고 하죠. 예. 그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네. 그 미래차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제 표준을 좀 선점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한 130여 개의 국제 표준을 좀 제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가 매년 한 25조가 넘는 국가 R&D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국책 R&D에 대해서는 그 표준과 연계를 해서 예. 연구 성과물들이 좀 그 표준
연가 성과물을 내서 표준이 나올 수 있도록 예. 주의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 컨설턴트 매치업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게끔 다양한 지원들을 좀 해주고 있고요. 또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인력 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총성 없는 표준 전쟁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가서 예.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각 대학에다가 석박사 과정 등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표준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것들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바로 제품 안전 관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기술이 발달되면서 다양한 융복합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품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아지고요. 어디서 그 위해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제품 안전 정책 자체도 굉장히 정교하고 그렇죠. ом촘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인체하고 관련된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저희 원에서는 제품 안전 관리 정책을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전적 관리로서는 위해가 예상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을 만들고 네. KC 인증을 의무화해서 제품이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 해외 수입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제품들을 통관 전에 세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유통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통보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사전적 관리라고 할 수 있겠고 예. 사후적으로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시제품을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안전 검사를 해서 리콜 명령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전국 매장에 위해 상품 차단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네. 구축을 해서 스크린상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같은 것들은 바로 떠서 소비자들 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또 방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선출 이사국이 됐잖아요. 예.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1993년에 처음 이제 이사국 진출을 한 이후에 7번째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쟁쟁한 선진국들을 이제 제치고 우리가 네. 이사국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국격을 반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이 해외에서도 인정이 됐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사국으로서의 어떤 정확한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점인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 조정을 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또 강조를 하고 또한 그 개도국의 우리나라의 어떤 표준 전수를 통해 가지고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표준까지도 확산시켜서 우리가 동북아 경제 질서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K 방역 모델을 국제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 어떤 것들을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건가요? 네.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가 그 보여준 신속하고 발빠른 대처가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의 이제 전 주기에서 이제 활용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검사와 확진, 그리고 역학과 추적, 그리고 격리 치료 이런 3단계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그 창의적인 방법들을 많이 동원을 했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호응이 많고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K 방역 모델로 집대성을 해서 한 18개 기술에 대해서 국제 표준으로 제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이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반의 진단 키트가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호응을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효과도 입증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미 국제 표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 우리가 사실 그 보건 의료 부분에서는 좀 변방에 가까운 나라였었는데 예. 국제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금년 2월 달에 우리가 진단 키트로 이제 엄청난 양의 검사를 이제 하면서 입증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또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올 11월 달이면 아마 정식으로 네. 또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등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K 방역 모델을 국제 표준화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이득이 구체적으로 오게 되나요? 지난 그 에볼라라든가 예. 뭐 사스, 메르스 이런 사태 때도 사실 국제 사회가 표준화된 국제
방역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네. 이런 체계화된 방역 기법들을 국제 표준으로까지 제안하면서 전 세계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래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이제 그 항상 변방에 머물렀던 우리의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우리의 어떤 바이오 헬스 산업 이런 부분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 우리의 표준들이 국제 표준으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그 시장 선점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준비하는 움직임이 전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자이든 타이든 네.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업무를 보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고 진료를 받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택트 경제라고도 이제 네. 표현을 하는데 거기 안에도 또한 그 표준이 자리 잡아야지 예. 제대로 산업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지금 그 비대면 경제 활성화 시대에서의 표준화 전략이라는 것들을 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거기에서는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주요한 핵심 요지가 될 텐데요. 예. 첫 번째는 비대면 경제를 구현하는 기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AI라든가 빅데이터 그리고 드론 그리고 뭐 3D 프린터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반 기술들을 국제 표준화하는 전략을 좀 네. 추진할 거고요. 또한 그 비대면 경제에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네. 비대면 유통 물류 네. 그리고 비대면 교육, 비대면 이제 원격 진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 같은 네.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표준들을 또 지원할 예정이 있고요. 또한 업무라든가 생활 전반에도 또 이제 비대면 경제들이 이제 파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원격 근무에 따라서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교육 시스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인 점포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또 이제 국제 표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표준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최근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겠지만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런 수출 기업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어떻게 뭘 해주시는 건지 좀. 지금 그 WTO에는 그 TBT라는 네.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역기술장벽위원회라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각국에서 기술 규제를 생산할 때는 반드시 국가는 그 WTO에 다 통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통보되는 의무들을 이제 보고 그 각국과의 이해관계들을 제안을 해가지고 지연을 시킨다든가 예. 폐지를 시킨다든가 이제 그런 협상을 하는데요. 저희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제 그런 해외 기술 무역 장벽에 대응을 해서 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이제 불합리한 기술 규제로 인한 그래서 수출 시장을 잃거나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적극적으로 컨설팅 통을 통해 가지고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소부장 국산화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부품뿐만이 아니라 네. 소재에 대해서 이제 핵심 소재 같은 것들이 그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원천 기술에 대한 개발이 부족했다는 측면인데요. 대일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소재 부분에 대한 엄청난 그 정부의 투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소재에 또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상용 표준 물질이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소재를 개발했다 손 치더라도 그 소재가 적합한 성능과 기능을 갖췄는지를 또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물질들이 또 있는데 소부장과 연계를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또 각종 제약 분야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상용 표준 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올해부터 벌써 이제 40개 상용 표준 물질 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의 수장으로서 이것만은 좀 꼭 이루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 한 1년 반 정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예. 느껴왔던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 산업 정책에 있어서 이제 표준이 갖는 위상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간과되어 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빌려 쓰던 표준 내서 앞으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야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누구도 그런 표준을 대신해 줄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앞서는 부분에서의 어떤 표준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인류의 공동의 또 지식 재산 중에 하나가 또 표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표준에서 이겨야 할 텐데 국가기술표준원이 그 중심에 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